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요 증여세인데요. 증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증여세는 뭐죠? 부모가 돈이나 아니면 뭐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이 금액이 큰 부분일 때는 굉장히 아까워요.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 그리고 피땀 흘려서 형성한 재산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는데 아무것도 안 한 국가가 뜯어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큰 돈을 증여세로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방법이 있다라면, 이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바보처럼 정직하게 다 내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야기를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저랑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이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마다 경험이 좀 다르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제가 준비한 어떤 컨텐츠 방향에 대해서 그냥 맥락만 짚어주시고 읽어주시면 되지, 이건 이런 방법 말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지금은 뭐 안 통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혼자 그런 의견은 주실 필요 없고 간직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또 본인의 생각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맥락적으로만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어떤 자료나 데이터의 정확성을 요구하려고 뭐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미리 좀 알고 참고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증여세라고 했죠. 잘 생각해보면 열심히 벌어서 모아둔 내 돈을 내 자녀에게 주겠다는데 국가에서 세금을 왜 떼가는 것일까? 너무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하고요. 갑질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부에서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송도 해보지만 이거는 엄연히 따지면 합법적인 거죠. 그래서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생존 방법,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하고 공부해서 우리만의 생존 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대부분 증여세 내는 시나리오 어떻게 흘러갈까요? 보통 이럴 겁니다. 30대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안이 좀 넉넉해서, 자신도 그랬듯이 며느리 볼 체면도 있고 하니까 신혼집 하나 장만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 금액도 얼마 안 하는 저렴한 걸로 해주니까 괜찮겠지 정도라는 마음으로 해주다가, 그러다가 증여세 포탄을 맞는 겁니다. 뭐 돈이 좀 넉넉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좋은 겁니다. 자랑거리죠. 하지만 좀 알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괜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 앞에서, 그리고 상대방 부모님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체면을 좀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앞서서 그냥 떡하니 너무 신혼집 하나를 장만해주면 증여세 포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체면도 좋지만 증여세부터 생각을 하고 체면을 차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여세의 아까운 고민, 대부분의 사례가 이렇더라고요. 용인에 5억 집이 있고 부모가 4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약 이럴 경우 6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진 납부시하면 3% 할인이 되고요. 할인받으면 대략 5,800 정도 되는데 매우 아깝죠. 4억 지원해주면서 증여를 해주는데 5,800만 원이면 웬만한 요즘 세단이죠. 좋은 차, 세단 차값 한 대를 그냥 땅바닥에 버리는 듯한 느낌, 국가에서 뜯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매우 아깝고 큰 돈인 거는 분명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주면서 5,800만 원 이상을 뜯기니까 땅바닥에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려고 하니 10년 안에 자금 출처 소명에 걸려서 증여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또 4년 후에 가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피 같은 큰 돈을 내야 하는 아까움 때문에 대부분 이런 증여세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자금 출처 소명을 그러면 누구에게 하는가를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날라오는데요. 첫 번째,
젊은 나이에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뭐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부동산이면 됩니다. 젊은 나이 요즘 뭐 돈 버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지고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처럼 단순히 회사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무엇인가 재산을 취득한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억대 영복 수십억을 버는 젊은 20대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는 뭐 20대인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아파트나 상가가 생겼다. 금액에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주식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 등을 말을 하는 건데요. 절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때문에 돈을 내가 좀 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면 자금 출처 소명에 걸릴 겁니다. 재산 형성을 조금 젊은 나이에 많이 하신 것 같다. 아니면 꽤 투자를 잘 해서 무언가 1년에 2천만 원 이상 그냥 놀아도 나오는 금융소득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 출처 소명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국가에서는 이 앞에서 말한 요 두 가지 사례를 어떻게 감시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모든 조회가 다 가능하죠. 그동안 월급 받은 것, 카드 쓴 거 계산하고요. 현금 쓴 것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 전 예금 현황과 증여 후에 예금 현황, 이 외에도 기타 등등 투자한 현황까지 다 볼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두 조회해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몇 억이 빈다면 증여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자금 출처 소명서가 날라올 겁니다. 날라오면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금 출처 소명서는 너가 1년에 1억분이 못 버는데 어떻게 30억짜리 집을 샀어? 라는 거에 대해서 소명을 해라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돈을 쓴 출처를 소명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증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을 하는 거죠. 보통 아들 결혼, 3억 아파트 증여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자, 3억 아파트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보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 4천만 원에 대해서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제 결혼을 앞두면 뭐 아들뿐만 아니라 딸 가진 부모더라도 결혼을 앞두고 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 마음이죠. 당연한. 근데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제 이렇게 아들 결혼 앞두고 부모가 3억 정도의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한다. 어떡하냐.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 이 사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행 증여세율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약 4천만 원 증여세가 발생을 하고요. 3억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치면. 하지만 이 4천만 원이 크죠? 이것도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기본 증여세 계산부터 일단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은 간단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요. 거기다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세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맞는 누진 공제액을 빼면 최종 증여세가 나옵니다. 이때 직계 좀비 속간의 증여에는 공제액이 성인 자녀에게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거,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3억짜리 집을 증여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3억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라고 했죠. 빼면 과세표준 2억 5천이 나옵니다. 2억 5천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빼면 4천만 원이라는 증여세가 쉽게 산수입니다. 4천만 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 4천만 원을 정말 정직하게 그냥 바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든 거죠. 그냥 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 자, 절세 전략 핵심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천만 원을 어떻게 절세를 할 거냐? 일단 증여를 분산해야 되고 시간을 분할해라 라는 겁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자들의 쪼개기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 10년간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자가 막 20억, 30억씩 있다고 치면 1년 동안에만 하면 이게 1년 안에 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증여를. 그렇기 때문에 다 쪼개서 아니면 또 5년 동안 10억, 20억을 쪼개서 나눠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길게 10년에 한 번씩 하자. 10년간 누적한 걸 계산으로 증여세를 먹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리고 증여는 10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서는 이제 좀 돈을 증여할 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주변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10년 단위 계획을 짜서 증여를 해라 라고. 그 이유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요 점은 하나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 수증자를 달리하면 각각 10년 기준으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요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정말 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에요. 세법상. 결국 엄연히 각각 다른 인격체로 인식을 하면 이해가 편해집니다. 결국 아들과 며느리를 남남으로 보면 당연히 각각 공제 기준도 서로 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증여세를 0은 아니더라도 안 내지 않더라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조금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죠. 저는 좀 이거에 대해서 잘 무지한 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절세 전략. 첫 번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분할 증여를 해라. 며느리는 세법상 직계 비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여세 공제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 모두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3억을 1억 5천, 1억 5천을 증여하면 아들은 공제액이 5천만 원. 그래서 예상 세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며느리 같은 경우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과세 표준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율을 곱해서 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아들에게 3억 줄 걸 갖다가 며느리까지 껴서 증여를 했더니 1,000만 원이 무려 1,000만 원이 일단 절세가 됐어요. 25%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별것도 아닌데 며느리 하나만 넣었을 뿐인데요. 그러면 절세가 이것밖에 없느냐?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손자까지 활용하는 겁니다. 3세대 분산이라고 하는데 더 강력한 방법이죠. 며느리가 아닌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 손자가 조금 머리 아픈 게 이거예요. 미성년자냐 아니 성인이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시 공제가 2천만 원뿐이 안 되고요.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손자 2명에게 3억을 각각 나눠서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예상 세금이 이렇게 1억 8천 돈 500만 원, 5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됩니다. 벌써 절세가 4천만 원에 비해서 2,200만 원이나 절세가 됐죠. 그런데 이게 미성년자일 때는 예상 세금이 8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성년으로 놓고 보자고요. 그냥 2명. 성년 2명에 아들 하나. 그렇게 3억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손자가 선녀이면 총 약 1,000만에서 2천만 원 이 구간 사이에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 단독 증여하면 4천만 원 나온다고 했죠. 근데 손자 2명, 성년인 손자 2명을 넣음으로 인해서 최대 75%까지도 가능합니다. 4천만 원 증여세가 1,000만 원에서 1,50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싸지는 거죠. 75% 절세했으면 말 다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세가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를 하는데 진짜 주변에도 이렇게 10년 동안이 아니죠. 10년에 나눠서 3번 지급하니까 3억을 30년 동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언제 3억 주려고 전액 비과세 받으려고 10년 동안 3번 나눠서 3억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증여라는 거는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데 이 점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전략인데 이거는 이제 뭐 3억을 1억씩 10년 단위로 3번, 30년이죠. 10년, 10년, 10년 이렇게 1억씩 10년마다 1억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비과세 한도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되게 매우 비효율적이기에 저는 분산하고 분산 증여와 시간을 분할하는 요 병행하는 것을 굉장히 핵심일 거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증여를 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그냥 3억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빨리 안 줘도 되는 부모, 그리고 3억을 빨리 안 받아도 되는 자녀는 보통 세금 아깝지 뭐, 그냥 천천히 줘. 이렇게 진짜 진행을 해서 3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죠. 빨리 받고 싶고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긴 하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는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억 아파트 증여 시 세금 0원 내는 실무 방법을 그럼 알려드릴게요. 곧 결혼한다는 30살 아들에게 3억 아파트 증여를 하죠. 0원 세금을 내는 방법. 일단 아들 앞에 무조건 5천만 원을 모으게 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이라면 일단 이거는 결혼할 때부터 생각을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네. 결혼하려고 하는 아들이 있다면 부모는 일단 좀 먼 미래를 바라본 부모라면 좀 아들 앞으로 5천만 원을 좀 저금을 해두신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안 그렇다면 아들한테 정말 어떻게든 5천만 원을 몇 년 안에 모으라고 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 방법은 아들에게 무조건 5천만 원이 있으면 좋다라는 건데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저금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아들 돈 5천만 원에 어머니 돈 2억 5천으로 집을 매매합니다. 우선 아들 앞으로 아파트 계약서를 쓰겠죠. 그리고 잔금 당일에 아들 통장에 2억 5천을 송금해버리면 당연히 아들 통장에서 매도인 통장으로 집을 사는 통장으로 또 돈이 송금되겠죠. 그렇게 해서 3억짜리 집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은행 이체로 2억 5천을 아들한테 이체를 해준 것이니까 우선은 자금 출자는 부모 자식 간의 증여로 소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여세 3천만 원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세는 현금으로 내지 말고 바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예요. 증여세는 현금으로 바로 내지 마시고요. 바로 법무사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오늘 아들이 2억 5천을 빌렸는데 금리 뭐 2%대에 월 이자 42만 원 뭐 언제까지 낼 것이다. 차용증을 써서 법무사에게 공증을 받으십시오. 그럼 아들은 매달 42만 원씩 어머니 통장으로 용돈을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3, 4년 후가 되면 뭐 자금 출처 소명서가 이제 날라올 때가 됐죠.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고 차용증도 공증받았고 매달 이자도 받고 있다 소명하면 증여세 3천만 원을 안 내도 됩니다. 물론 증여세는 안 내도 개인 간 거래 이자 받은 게 있죠. 계속 그동안 42만 원씩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긴 해야 됩니다. 그동안 받은 이자에 대한 이자 소득세와 특수관계인 이자 차익에 대한 증여세, 이건 매우 소액이에요. 3천만 원 증여세보다 훨씬 소액입니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세금만 내면은 3천만 원이면 진짜 요즘 뭐 세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준중형차까지는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큰 돈입니다. 3천만 원이라면. 이렇게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우 유능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 정직하게 자기 돈을 너무 잘 내시는 분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편법인 거지. 하지만 저는 소중한 그리고 소중하게 번 돈, 피땀 흘려 번 돈을 자녀에게만큼은 정말 세금 없이 물려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계속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정리를 해드리자면 증여세는 세금의 성격이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뿐인데 국가에서 적지 않은 돈을 걷어가는 느낌이라서 매우 불쾌하기도 합니다. 불평한다고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똑똑한 편법을 알아보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모으고 피땀 흘려 번 돈을 자녀에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부모 마음을 국가에서는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은 하지 마십시오. 불법은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돈 아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 스스로가 챙겨야 합니다. 자신이 챙기지 않으면 국가에서 자동으로 절세해주지는 않는다. 내면 아까운 증여세, 이제는 조금 똑똑한 절세하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할 때는 절세를 하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국가에서 알아봐주고 무언가 특단의 조치와 개편적인 법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